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1945년부터 1959년의 석유 완제품 수입 판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방 전과 해방 이후 이 석유 완제품의 수입과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정유산업 육성 및 단순 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60년대의 이 정유산업 육성 및 일괄 기술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자립경제체제 확립과 공업생산 기반의 확충, 생산시설의 근대화, 수입 대체산업의 육성 지원, 고도성장 기본으로서의 수출산업 개발 육성, 중소기업 지원의 다각화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석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또한 핵심적인 수입 대체산업으로서 석유 정제공장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유산업의 육성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로 1962년 1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 의결하고 1962년 10월 설립한 후 1963년 12월에 울산 정유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석유산업과 정유산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국의 울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자주 언급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약간 위쪽으로 보시면 바닷가에 위치한 울산이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정유산업은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한 이후에 이 만들어진 석유 제품을 내수 시장에 공급하거나 해외 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닷가와 항구에 위치하는 것이 산업 특성상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울산도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 가동 초기에 국내 석유 소비 구조는 중진류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 제품 수요와 생산 제품 간의 불일치로 하루 생산 3만 5천 배럴의 공장 가동률은 50% 정도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휘발유는 남아서 이 필리핀 등에 수출을 하고 부족한 중진류는 사우디 및 일본 등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석유 소비 증가율은 1965년에 33%, 66년에 48%, 67년에 7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국내 석유류 소비는 연평균 48% 성장했으며 경제 개발 및 산업구조 현대화 등에 따라서 유종 간의 수급구조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1964년 전체 석유 소비의 51%를 차지했던 중유는
연평균 5%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 수준이었던 이 벙커 CU는 산업용 연료의 급증에 따라서 5년 동안 250배가 늘어나서 1969년에는 전체 소비량의 4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료공업 등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으로 납타 및 솔벤트 등 이 비에너지 수요도 증가했으며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수요는 1964년 5만 배럴 수준에서 1969년에는 16배가 늘어난 80만 배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내 석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66년 5월 하루 생산량 6만 배럴 규모의 제2정유공장 건설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2정유공장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화학산업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석유류 수요에 대한 대응 및 지방공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제2정유공장 건설에는 1966년 11월 럭키가 선정되었는데, 럭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LG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후반 국내 석유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정유시설의 확장 및 석유화학 산업 진출에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걸프사와 제2차 주식 인수 계약과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1970년 걸프사는 대한석유공사의 주식 50%와 경영권을 확보해서 1980년 철수할 때까지 10년 동안 대한석유공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시기에는 이 국내 다른 정유회사들 역시 외국 메이저사가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 단순 정제시설 증설 및 기술 축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이 세계 석유산업 역사상 격동기에 해당합니다. 오펙은 1971년부터 원유 가격을 배럴당 1.8달러에서 2.18달러로 인상하기 시작했고,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석유 무기화 정책을 결의하고 1974년에는 배럴당 11.65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석유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1978년 이란 회교혁명의 여파로 석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제2차 석유 위기가 시작되었고, 1979년 배럴당 24달러로 인상된 이후 1981년 10월 오펙이 배럴당 34달러로 동결하면서 인상 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8년에는 동력자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2차 석유 위기가 시작되자 동력자원부는 석유사업 기금제도, 원유가격 평균화제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 석유 비축사업 개시 및 탈석유 정책 등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제1차 석유 위기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1975년에는 56%, 76년에는 58.1%로 석유 소비가 증가되었으며, 75년 국내 석유 제품 수요는 1일 32만 6천 배럴, 성수기 최대 수요는 39만 1천 배럴에 이르렀습니다. 76년에는 소비가 일 45만 배럴로 국내 총 정제 용량인 1일 43만 5천 배럴을 초과하였고, 국내 급증하는 석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3정유사 설립을 추진하던 정부는 1970년에 경인에너지를 제3정유사로 선정하고 하루 생산 6만 배럴 규모의
정유 사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석유공사와 호남정유의 양분 체제가 마감되고 정유 3사의 경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 이후 이 경제 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수급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점에 이 쌍용은 산유국과의 유대 강화와 원유 직도입 실험 및 공급성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류 부문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쌍용은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합작을 추진하여 1975년에 50대 50의 합작 비율로 한이석유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유 처리 용량 하루 생산 6만 배럴 규모, 윤활 기유 제조 용량 하루 생산 3,320배럴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온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란 국영석유회사로부터 15년간 장기 석유 공급 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1978년 발생한 이란 혁명으로 인하여 이란 국영석유회사는 한이석유에 투입된 자본을 철수하였고, 쌍용은 이란 국영석유회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순수자본으로 이루어진 정유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사명도 쌍용정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 정유사 간의 공급 능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국내 정유 시장 생산 능력은 1970년 일산 22만 배럴에서 1978년 하루 생산 58만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1978년에는 평균 가동률이 79%에 달하였고 동절기에는 97% 수준으로 거의 풀 가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석유화학 공업 원료와 에너지의 유기적인 이 수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내 정제 능력을 하루 생산 67만 5천 배럴로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078년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다시 하루 생산량 79만 6천 배럴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정유산업 육성 및 단순 정제라는 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정유사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유사들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정유산업의 성장과 기술 고도화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